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으로 문학, 문화, 사람을 읽어보는 열촌 김성열입니다. 오늘은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삶을 사는 토지 봉순이의 삶을 명리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봉순이를 오늘은 명리학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순이라고 하는 인물 참 아주 매우 안타까운 삶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는 이 서희하고 길상이하고 이 동무처럼 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서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 삼각관계가 된단 말이죠. 이 삼각관계라고 하지만은 서희는 사실은 별로 그런 의식이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주 대가댁의 그런 계승자이고 말하자면 양반이고 또 그리고 이 상전이었으니까 별로 그런 의식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는 이 봉순이만 굉장히 의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서희에게 밀려서 사랑을 잃은 인물, 즉 실연한 인물이 봉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희는 이 봉순이는 나중에 이 북한도 즉 만주를 갈 때 따라가지 않죠. 서희와 이 길상이 등이 다 이 만주를 가는데 자기는 따라가지 않고 기생 서리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생 서리꾼이 되어서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섬진강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인물이 봉순이라는 거죠. 어릴 적에 아주 서희에게 구박도 받지만은 이 동무처럼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서로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럼 봉순이 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한번 좀 명리학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순이의 성정을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을 역시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리굿 한다고 음식을 차려놓고 수없이 혼신을 불러대는 봉순이 영신이 실기라도 한 듯이 목소리는 낭낭했으며 눈은 흥분에 번쩍번쩍 빛나고 손짓 몸짓이 단순한 아이들 소꿉놀이라고 할 수가 없다. 너무 진박하여 체연한 귀기마저 느끼게 한다. 봉순이의 이런 장난은 어미에게 큰 근심거리였다. 무당놀이뿐만 아니라 광대노름도 혀를 내두를 만큼 기막히게 잘하는 봉순이는 서희보다 2살 위인 7살이다. 가늘가늘하게 생긴 모습이나 성미도 안전한 편인데 어떤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든지 광대노름 무당노름이라면 들린 것 같은 한 번 들은 것이면 총깊게 외는 것도 그러려니와 이 아이의 목소리는 매우 아름다웠다. 아마도 그것은 숙명적인 천부의 자진 성식고 슬픈 여정의 약속인 듯도 하다. 어때 우리 봉순이 노래 한번 안 하나? 우리 명창 소리 한번 들어보자. 축히만 주면은 봉순이는 반짝반짝 눈을 빛내고 몹쓸 년의 팔자로다 이 팔청춘 젊은 것이 남 이별이 웬일이냐 목청을 뽑는다. 네,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봉순이는 아주 이 숙명적인 이런 어떤 천부의 자질로 광대노름과 이 무당노름을 아주 잘하는 이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이 광대 무당노름 이런 걸 잘하니까 길상이도 너 나중에 이 커가지고 무당 되려고 하나 이거 집 쳐라 라고 할 정도로 길상이는 이걸 좀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근데 타고난 이런 자질이 이래서 아주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박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진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진실되고 현실적이다 이 말이죠. 진실되고 박진감이 있다 이 말인데 박진감이 있다는 말이 이게 현실감이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말뜻도 좀 알아두기도 하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녀들이 만약에 또는 아니면 이걸 보는 분들이 문학, 논술 이런 거 대비하는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토지도 수능의 텍스트로 종종 아마 등장할 걸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뭐 추켜주는 사람은 이 누구냐니까 김서방댁이라고 이 봉순이 어머니하고 비슷한 연배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추켜주면은 또 그냥 아주 신나게 노래를 불러 제끼는 이런 아이가 봉순이라는 거죠. 네, 이러 볼 때 봉순이 역시 도화살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문에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봉순이는 우선 외모도 아주 예뻤어요. 외모도 예뻤던 것이 작가가 이 묘사하기를 아주 한 열몇 살 무렵의 이 봉순인데요. 여식답게 나긋나긋하게 생긴 그런 얼굴에 아지랑이가 낀 듯 화사한 봄빛이 변할 것 같은 이런 얼굴이고, 나긋한 흐린매는 한 줌이나 될까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사한 봄빛이 변할 것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거 도화의 그런 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흐린매는 한 줌이나 될까 아주 날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외모의 노래, 이 당시로는 창입니다만은 이 소질이 있고, 다른 말로 이 넘치는 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기생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봉순이는 이 귀문살의 소유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귀문살. 이 귀문살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어오는 이런 문이라는 거거든요.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이른바 신기 또는 영통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귀문살입니다. 그래서 이 귀문살이 있으면은 예전에는 무당이 되거나 정신병을 앓는다 뭐 이렇게 봤어요. 이 말하자면 좀 귀신이 되는 이런 신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버글버글 하다는 걸로 이렇게 보고, 이게 무당 되거나 혹시 또 정신병 앓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또 좀 다르게 또 해석을 합니다. 뭐냐니까 아주 이 민감하고 예민하고 신통력이 있어서 뭐 꿈 같은 것도 잘 꾼다, 이렇게 좀 봐요. 그러면서 또 예언력이 있다고 봐요. 예언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 귀문살도 이 작가나 예술가들에게 많아요. 이 도화살도 이 작가 예술가들에게 많다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이 작가 예술가나 이런 그 도화살, 귀문살은 상당히 관련이 많네요. 그런데 이 귀문살이 개수가 많으면 또 이 무업에 종사 가능성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무당이나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업이라고 했는데, 무업과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사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무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영기, 이른바 신기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신통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작가들도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작가들도 한참 자기가 이 작품을 막 써나가다 보면 어떤 그 신내림을 받는 이런 그 경지에 다다는 이런 수가 있어요. 이 작가들이 어떤 경우에 한 달에 아주 장편 한 편을 썼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장편 한 편인데 무려 200자 원고지로 한 1500매를 썼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국 하루에 하루 30일이니까 한 50매 썼다는 거죠. 굉장한 분량을 막 내려간 셈인데, 이럴 때는 일종의 신내림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뭐 밥 먹는 것도 뭐 잠자는 것도 뭐 잊어버리고, 그러고 그냥 막 한 달 내내 써서 1500매를 쓰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은 일종의 신내림 상태예요. 작가들도. 그러니까 요즘 뭐 지름 신내렸다라고 하는 이런 시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뭐 지름신 내린 거죠. 이렇게 마구 그냥 신기에 휩싸이면은 작가들도 신나게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작가들은 자기들이 이런 상태에서 써내려간 그런 작품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의도하고 뭐 계획하고 이렇게 쓰는 그 작품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다른 혼에 뭐 어떤 다른 신기가 내려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써내려간
그런 작품이 거의 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무엇과 창작이 이게 유사한 점이 있는데, 네.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봉순이도 뭐 작가도 뭐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볼 때 봉순이 도화살이 있어서 이 광대 노름에 여기 뛰어나고, 달리 말하면은 뭐 가수라든지 뭐 탤런트 같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질이 있단 말이죠. 또 기문살, 또 무당놀이를 또 잘하는 이런 살을 또 타고났으니까 이 뭐 어떤 신통력이나 뭐 연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숙명적인 천부의 자질로 타고난 그런 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도화살을 떼는데 봉순이는 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앞에서 자살했다고 그랬죠. 이 도화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이 길상이도 도화살이 있다고 했잖아요. 길상이는 이 도화살이 있어서 이 화가의 자질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길상이는 이 금어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금어. 금어라고 하는 것은 불화를 그리는 스님이라고 우리가 지난번 길상이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길상이도 이 도화살이 있었는데 같은 도화살 띈 이 봉순이는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느냐. 이걸 따져본다면은 봉순이는 관성이 없었거나 약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앞에서 관성을 살펴봤죠. 관성은 이 정관성과 이 평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평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이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관성이 있다, 이 말은 뭐 남자 운이 있다, 물론 적정하게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정관 같은 것이 있으면 뭐 이 고전적인 그런 명리학에서는 좋다고 봤는데요. 여자에게는 남자를 의미하고, 또 이 관성은 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 같은 사람은 이 명예욕 뭐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관성이 있으면은 자제력과 절제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학자나 교육자 뭐 이런 데 어울리고, 그래서 학문적인 자질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관성이에요. 관인상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명리학상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관과 인,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인자입니다. 관인이 서로 생해준다 이 말이에요. 서로 도와준다는 것인데, 이 관과 인성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도와주면은 이 아주 명예직 이런 데서 성공한다고 보는 것이 관인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자, 교육자, 학문적 자질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관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봉순이에게 뭔가 이 자기 절제라든지 어떤 인내심 뭐 이런 것은 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봉순이에게는 이런 것이 좀 약했다. 이거 관련해서 마시멜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한 8살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너 마시멜로우를 2개 먹을래 3개 먹을래 라고 하면서, 지금 네가 먹고 싶으면 2개 주고 네가 한 15분만 더 참고 조금 더 뒤에 받을 것 같으면 3개 줄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3개를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뭔가 이 절제심과 인내심을 발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나이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마시멜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절제력과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봉순이는 이게 좀 없지 않았던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또 그리고 봉순이는 재성도 약했을 것이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이 재성인데, 이것은 어떤 데 나타나냐 하면은 이 봉춘덱이라고 하는 봉춘음음이라고 하는 이
기생인 이 봉순이의 그 수양 어머니예요. 그 수양 어머니가 봉순이를 두고 하는 얘기가 한 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없고 누가 수만금을 한 번 줘도 그날로 대바람에 다 씹뿌리고 다음날은 돈이 떨어져서 있는 물건 팔아가지고 사는 그런 성미라 이거죠. 그리고 또 심덕은 좋고 불쌍한 것만 못 보는 성미에 시당초 사내덕은 못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이게 보면은 아주 이 봉순이가 그냥 무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무력이 없다는 말은 이 재물욕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다는 거죠. 무력이 없기도 하고 또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재물운도 없고 말하자면 자기 절제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봉순이는 아주 무언가 자꾸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봉순이는 좀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봉순이는 이에 대해서 탕화살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탕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뜨거운 물에 데인다 이 말이에요. 뜨거운 물, 탕화라고 하는 뜨거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뜨거운 물에 데이는 살로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니까 이 자책이나 자조가 강해서 술이나 약물 등에 중독되기 쉬운 이런 성향을 탕화살의 성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또는 마약 이런데 중독되기 쉬운 성향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자책이나 자조 이런 걸 유난히 아주 심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자신의 실수라든지 자신의 그런 어떤 실패를 유난히 그냥 씹고 또 씹으면서 그냥 아주 부끄러워하고 아주 자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독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성격도 울컥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자하고 이러면서 그냥 울컥하면서 그냥 술도 더 심하게 마시고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마약까지 가게 되고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순이는 실제 아편 중독에, 작품에서 보면은 한때 아편 중독에 걸리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탕화살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봉순이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에 실패해서 기생으로 나은 것이 우선 이 원인이 되기도 했겠지만은, 여기서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이랬던 것이 굉장히 또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런 이 원인과 결과가 뒤섞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또 자책하고 하는 그것이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봉순이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이 봉순이는 이 김참봉이라고 하는 자기 머리를 얹어준 이런 인물, 아주 인색한 그런 인간이었어요. 이 사람과 제일 처음에 좀 잠깐 동거를 했는데 결국 헤어지죠. 김참봉과 헤어지고는 이제 나중에 경성의 지식인 서의돈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 이상현이라고 하는 이 인물로 서로 또 선후배이기도 하고 이랬던 인물인데, 이 인물에게도 한때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동거도 좀 잠시 했죠. 그리고 이상현과 동병상련으로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이상현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 서희를 아주 짝사랑한 그런 굉장히 사모한 그런 인물이죠. 이동진이라고 같은 마을에, 서희와 같은 이웃 마을에 살던 이웃 마을에 살던 그런 양반이죠. 아주 나름 뿌리 있는 그런 양반의 장손이 이상현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상현이 서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서희가 받아들여주지를 않죠. 왜냐면은 서희는 이미 길상에게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있었고, 또 이상현은 또 이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 당시에 이 좋은 풍속 때문에 일찍 결혼해서 이 아내와는 정도 없는 이런 관계였기는 했지만, 어쨌든 유부남이고 이러니까 이 서희가 이상현을 거절을 했어요.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상현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아주 그 방황하고 뭐 방랑을 일삼는 이런 인물로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이상현도 다루게 되겠지만 좀 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이상현입니다. 이상현은 이 동경에서 그 유학한 역시 그 지식인이기도 한 그 인물이 이상현이에요. 그리고 한때 이 경성에서 또 소설로 데뷔한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계속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 이 작품 끝날 때까지도 뭐 이런 그 삶을 사는 인물이 그 이상현이거든요. 이 이상현과 한때 봉순이가 전주에서 봉순이가 그때 기생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만나서 둘이가 동병상련으로 서로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사랑에 실패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또 남녀간의 그런 어떤 그 욕정도 뭐 생기고 이래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기까지도 하죠. 이 아이가 나중에 양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로 나중에 작품 후반에 가면은, 작품이 다 끝나갈 때쯤 되면은 굉장히 또 좀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런 인물이 이 양현이에요. 이 양현이를 낳기도 하고 했는데, 이 양현이는 그 서희네 집에 그 입적이 돼요. 서희가 딸로 뭐 입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양현이를 낳기도 한 그 봉순이가 끝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 자조, 뭐 자학 이런 것을 떨치지를 못하고 마침내 섬진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이 봉순입니다. 그러면은 이 봉순이의 이런 비극은 필연이었나? 달리 말해서 봉순이는 그렇게 자살로 이렇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가?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네요. 우선 답을 먼저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자살하고 뭐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런 그 어떤 팔자 그런 사주가 있나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봉순이와 같은 그런 어떤 경우에도, 그런 사주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교육을 받아서 도화살, 기문살의 이 자질로 어떤 예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자기 그 능력을 떨쳤을 거라는 거죠. 요즘은 또 무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면 무당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뭐 떳떳하게 내놓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시대니까 뭐 이거 도화살, 기문살 때문에 봉순이가 비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거는 그 사실 그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도화살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그 인물들이 그 우리 그 문학, 우리 소설에 제법 나옵니다. 우선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병광세전에 나오는 옥녀 있죠. 병광세 옥녀가 이 도화살을 지닌 이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그 생긴 것이 이 복숭아 꽃이 같이 아주 그나마 예리예리하고 예쁘게 생겼다고 그랬던 이 옥녀, 이 옥녀도 이 도화살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무정이 나오는 박영채는 좀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것도 그렇고요. 김동인의 그 또 단편 소설 뱃다라기, 뱃다라기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그 이 뱃사공의 아내도 도화살을 지닌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내도 아주 마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마을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얼굴도 예쁘거니와 이 뭐 아주 잘 웃고 아주 상냥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네, 그런 그 인물이 그 역시 도화살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들은 옛날에 다 이 도화살이라고는 좋지 않게 봤으니까 이 뭔가 어떤 그 비극을 사는 그런 인물로 나오죠. 그런 그 비극을 사는 인물로 나오는데, 박영채는 역시 기생이었지만은 박영채도 이 자기가 그 어떤 그 파란만장한 그런 그 인생 때문에 이 기생이 되지만은 이 김병욱이라고 하는 이 등장 인물, 아주 그 박영채는 은인인데요. 이 등장 인물의 도움을 받아서 박영채는 나중에 성악가로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정을 보면은 역시 이 뭐 도화살을 띄었다고 해서 이 박영채도 그 사실은 기생이었거든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생이었기 때문에 뭐 도화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은 어떤 예술이라든지 예능 뭐 이런데 그 재주가 있고 또 인물도 예뻤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환경 탓에 기생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기생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또 파란만장한 그런 어떤 삶의 유전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지만은 김병욱이라고 하는 인물의 도움을 받아서 성악가로 나중에 전신하게 되는 그런 그 인물이 박영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요즘은 그러니까 도화살 뭐 이런 것이 있어도 요즘 뭐 되게 또 교육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이 봉순이와 같은 그런 그 비극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또 타화살도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 자학이라든지 자조를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단지 이 봉순이 운이 나빴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순이도 언젠가는 이렇게 마구 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운때가 있는 것인데, 그거 지나가면은 이것이 또 운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명리학상의 그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봉순이 어려운 시기를 좀 더 참았다면은 좋은 시절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음양론에 기댄 것이거든요. 이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이 명리학의 가장 기본되는 그런 그 어떤 원리인데,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에 이 음양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은 이 순환하고 따라서 이 운도 순환하기 때문에 죽을 팔자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음양론입니다. 그래서 음양론은 달리 말하면 생명론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음양론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음양론이 왜 생명론인지, 또 왜 우리에게 어떤 죽을 팔자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봉순이도 어려운 시기를 좀 더 참고 넘겼으면은 좋은 시절을 맞이해서 또 나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봉순이뿐만 아니고 자기가 아주 그 몰리는 그런 어떤 시기, 굉장히 힘든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삶에서 이런 시기는 어떤 누구라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이기고 버텨야 됩니다. 이기고 버티면은 반드시 그 운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또 어떤 기회, 또 더 나은 그런 어떤 그 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그런 어떤 원리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 이런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봉순이의 비극이라는 것은 필연이 아니다. 네. 우리가 소설상으로 보면은 이러한 참 안타까운 사람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 사실은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봉순역의 탤런트를 마지막으로 역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아역 봉순이는 80년대에는 전미선이었어요. 2000년대는 함원정이었고요. 70년대에 토지가 있었지만은 70년대의 자료는 잘 남아있지를 않아서 누가 그 아역을 하고 뭐 이랬는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성인역 봉순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아역의 봉순이는 2000년대 이 함원정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보네요. 함원정은 이 티아라라고 하는 걸그룹의 멤버죠. 멤버이기도 했는데 이 탤런트로도 나온 그런 그 인물이죠. 이 함원정이 보면은 좀 뭔가 약간 순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키도 좀 껑충하고, 이 작품에 보면, 소설에 보면은 10대의 봉순이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키도 껑충하고 그러면서 좀 가늘가늘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좀 순진하게 또 보이는, 좀 어리숙하게도 보이는 이 함원정이 여기에는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아역의 봉순이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성인 역의 봉순이는 80년대에는 김희진이라는 탤런트, 2000년대에는 이재은이 맡았었는데, 이 이재은이 재밌는 것은 이재은이는 80년대에 이 80년대 아역 서희를 맡았었어요. 아역 서희를 맡았다가 2000년대에 와서는 또 그 성인 역의 이 봉순이를 또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그냥 나중에 그 뭐 연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그 인물을 자기가 번갈아 가기 맡았다고 하니까 좀 재밌는 그런 그 어떤 그 캐스팅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희진이라고 하는 이 탤런트가 80년대 이 김희진이 봉순역에는 더 좀 잘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환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그 서희역에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까 싶게 굉장히 뭐 좀 품위도 있어 보이고 이런 그 인물이어서 과연 그 봉순이에게 맞았는가 이런 그 생각이 좀 들고 김희진이라고 하는 이 탤런트는 90년대까지 활동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활동이 없는 분이죠. 근데 하여튼 이 80년대에 이분은 이 얼굴은 뭔가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인물 그런 그 이미지를 좀 주고 있어서 좀 봉순이 역으로 오히려 좀 이 탤런트가 어울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뭐 이걸로 우리가 봉순이의 그런 그 삶, 왜 봉순이의 그 삶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나? 그러나 그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음양론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시 찾아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